영화 라라랜드의 촬영지이자 꿈과 예술, 낭만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 영화 흥행 이후에 주인공들이 탭댄스를 추던 그리피스 공원과 단골 데이트 장소인 라이트하우스 등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행지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홈리스. 올해 로스앤젤레스시의 노숙자 수는 무려 34,000여 명으로요. 전년보다 20.1%나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약 1.6배 정도 더 높은 편이고요.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자들이 대낮에 노상 방뇨를 하는 건 다반사고 또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절도나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저게 문제지. 그래서 결국엔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에선 비상사태까지 선포. 이렇게 홈리스 지도까지 만들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숙자들의 뉴타운으로 떠오르며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안타깝지만 바로 한인타운인데요. 작년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폭력 행위는 무려 92건으로요. 이 정도면 매주 2명꼴로 당한 겁니다. 심각하네. 특히 한인타운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계획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윌셔와 6번가, 버몬트, 그리고 웨스턴 지역은 특히 노숙자 텐트가 몰려 있다고 하니까요. 숙소를 예약할 때 이곳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쉼터 확대와 재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노래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엔 6위로 갑니다. 퇴근. 한퇴. 따뜻한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전 기자.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휴가 기분을 만끽하려는데요. 그 순간 무장한 경찰이 전 기자를 둘러쌉니다. 스탑! 당신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냥 베케이션을 즐기러 왔다고요. 필리핀 경찰은 이 항의를 무시하고 전 기자의 가방을 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기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총알! 이 총알을 보자 더 험악해진 경찰들은 전 기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철창에 가둬놓겠다 라면서 협박합니다. 자, 전 기자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셋업 범죄에 당하고 만 겁니다. 필리핀 현지 일부 부패 경찰이 범죄 조직과 짜고 외국인에게 치는 사기극으로요. 어머. 외국인의 짐에 총알 등의 폭발물이나 마약을 몰래 집어넣고 체포를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경찰에게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요. 여권을 뺏기고 감옥에 갇힌 뒤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대책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 경찰이 껴 있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셋업 범죄를 미리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칠 때는 미리 캐리어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프로 칭칭 감싸서 뭔가 넣을 만한 틈을 아예 틀어막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집에서 총알이 발견되고 경찰이 나를 에워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로밍폰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국가번호 63번을 꼭 누르시고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알 심기라는 뜻의 타닌발라 혹은 라그라그 발라에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반드시 이 발견된 총알에 손대면 안 됩니다. 지문 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총알에서 여러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은 필리핀 공항 관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여러분이 겪은 불편함이나 공항에 억류되면서 생긴 시간적 손실, 심지어 비행기를 놓쳤다면 그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5위입니다. 전 나 오늘만큼 1등 해야 되겠어. 공항에서 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 여행 가서 이것만은 하지 마.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짐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뭐 뿐만 아니라 뭐 다큐도 있었고요. 그쵸.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내가 들기. 그리고 이번 순위는 살짝 번외편입니다. 바로 그 나라 가서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뭐죠? 우리가 여행자 신분으로 그 나라의 뭐 금기라든가 법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이라고 여행 갈 때 꼭 스마트폰부터 DSLR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로코에서는 이 카메라가 여러분의 여행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모로코에선 사진에 찍히면 영혼을 뺏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도 마라케시의 거대한 광장이자 시장 제마일프나 광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반한 현지인들이 어이 내 사진 찍지 않았냐? 이 치워라. 내 사진 찍은 것 같으니까 돈 내라! 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로코에서 정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면 양해를 먼저 구해야 돼요. 또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현지인에겐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들. 태국에서는 현지 아이들이 귀엽더라도 머리를 쓰담쓰담. NO! 태국에서는 사람의 머리에 영혼이 머문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캐나다나 뉴욕주에서는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술을 마셨다가는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약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술 뚜껑만 따놓거나 뚜껑 딴 술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이번에 3위입니다. 멕시코 휴양지의 잔혹한 두 얼굴. 온화한 날씨와 황금빛 모래 해변. 거기에 열대 식물까지 둘러싸이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아카풀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2016년 멕시코의 비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 아카풀코의 두 얼굴, 범죄 도시의 얼굴은 정말 참혹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스페인 관광객의 숙소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잠입해 총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 탈취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요. 어머나. 또 2016년에는 해변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무장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여 그 부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레스토랑 상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인 휴양지라면서요. 거의 뭐 말씀만 들으면 범죄 도시인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카풀코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때문입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카풀코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혈투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수시로 시내에 주둔하며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자, 2016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알사에 의하면요. 아카풀코에 있는 1000여 명의 지역 경찰들 중 무려 52%가 범죄 집단과 결탁해 손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 무법천지, 범죄 도시에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멕시코에서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 아카풀코의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전 세계 범죄 수법 또 위험 지역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봅니다. 경고, 이 나라는 들어가지 마시오. 신 도시범죄 양성소가 된 숙박업소. 오 기자의 1위 확정,
후보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지도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뭘 표시한 걸까요? 빨간 데는 절대 안 가야 되는 데 같아요. 파란 데는 갈래면 가라.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역시 오랜 기자 생활로 네, 경험이 쌓인 게 보이네요. 아 그래요? 자, 맞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에서 만든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들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가장 위험한 그죠? 4단계 흑색 경보 국가들입니다. 자, 이곳은요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되는 여행 금지 국가인데요. 만약에 정부의 허가 없이 이곳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아프리카, 소말리아가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무정부 상태 계속되는 내전과 해적들 때문에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이 됐고요. 또 서남아시아,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요. 무장 반군 세력의 납치, 살해, 폭탄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인데요. 특히 2007년 한국인 23명이 납치되고 2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총 7개 나라 중 절반 이상 4곳이 모두 중동 지역인데요. 리비아, 시리아, 예멘, 그리고 이라크입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리비아와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이 국가들에게는 접근 안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곳에 가면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흑색 경보 다음으로 위험한 3단계 빨간색으로 표시된 적색 경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지역처럼 급히 철수를 권고하는 지역들을 분류하고 있고요. 그 밖에 황색과 남색 경보로 분류하는 곳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랑스 파리는 테러 공격 때문에 인도네시아 발리는 화산 폭발 위험으로 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연말 여행 또는 출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행 전에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여행경보제도 영사 콜센터로 전화할 수 있는 직통 버튼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사였고요. 정말 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앱을 깔아야 된다라는 아니, 생각이 많은 분들이 들죠. 여행 가시기 전에 네네. 의무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우울한데요. 네. 상대 기사를 좋은 정보를 이렇게 아니, 우울하다고 포장할 아니 겁니까? 제가 우울하다요. 너무 1위 기사. 왜냐면 제가 나죠. 오늘 데스크가 그 외교부 분이고 예 거기서 발표하는 무슨 공문 같은 아니, 느낌인데 뭐, 기사가 이 앱이 외교부에서 만든 앱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의미가 있다. 누가 봐도 외교부 앱입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요 몇 년 새 해외여행의 신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신개념 숙박 서비스. 여행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일정 기간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박 공유 사이트들이 신흥 범죄 양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한동만 대사님 알고 계십니까?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할 때 전과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쁜 호스트들,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A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한 한국인 커플이 숙소 내 화재 경보기에서 나오는 초록색 불빛을 발견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바로 몰카 범죄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집주인 남성이 손님인 한국인 여성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이 집주인의 성폭행 미수혐의 사실들까지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집주인을 좀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게다가 그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집 키를 빌려주면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또 갖고 있는 것이 그렇죠.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자기 위험하죠.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죠? 밀고 있죠. 오! 헐! 보셨습니까? 저건 뭐야? 계단 밑으로 또 던진 거예요? 지난 7월 남아공 출신 흑인 여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퇴실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퇴실 시간이 늦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인 줄 알아? 얼른 나가!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저렇게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거는 거의 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넘어선 네. 범죄죠, 완전히. 이런 어떤 숙박업체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사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그쵸.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들은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저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체크하고 최대한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한 팁.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체크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 숙박 공유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주인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해요. 주인의 신분증 및 기타 연락처 등이 모두 인증돼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슈퍼 호스트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최소 집을 10번 이상 빌려줬고 후기의 만점 비율이 80% 이상인 집주인들이 바로 슈퍼 그레이트 슈퍼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좀 많은 그런 맞아요. 집들은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할 수 검증되지 있죠. 않아요. 예.